네, 김기식 의원 발제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20, 30대 언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변인 할 때 한때 그런 20, 30대 통하는 논평을 한번 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거나 새누리당이 뭘 잘못할 때 논평을 헐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는 방식을 고민해 봤는데 아무래도 기자들의 호응이 없을 것 같아서. 네. 87년 대선이 끝나고 당시 학생 신분의 시절에 집단적 반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2012년 대선에 패배하고 이런 반성문을 처음 써봤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교차를 했습니다만 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인식에서 국민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부분에 민주당의 흐름과 정권교체라고 쓴 그 항목을 굳이 넣은 이유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조금 규명을 해보고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7년 이전의 민주화 시대에는 반독재 민주화의 기치를 내건 단일 선명 야당의 시대였고 87년 요랑쟁 이후에 제도적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 야권의 시대적 과제는 민주정부 수립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세대는 함께 했고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두 번에 걸쳐서 두 대통령은 역점적으로 정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시절에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도 정치 개혁을 모토로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 등장 이후 열린우리당도 낡은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정치 이슈를 주요 이슈로 삼아서 등장시켰습니다. 이른바 486이라고 불려지는 젊은 정치인들은 바로 이 정치 개혁의 흐름의 적임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에서 때로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혹은 본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정치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7년 노무현 정권이 문을 닫으면서 열린우리당의 시도가 또한 실패로 규정되면서 그 상당히 혼란과 혼선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이 486이라고 불려지는 흐름들이 당내의 3명의 최고위원, 당시 안희정, 김민석, 송영길 3명의 최고위원을 등장시키고 이 3명이 다 광역도지사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새로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도 모았었습니다만 결국 2012년 총선 대선의 패배와 함께 뼈아픈 평가와 지적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486 정치인만이 아니라 2007년 이후에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적 흐름에서 민주정부 수립의 가치와 시대정신, 정치개혁의 시대정신에 함께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2008년 이후에 총선 이후 민주당은 사실상 공동의 좌표를 잃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집단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정부 수립 시절의 정권 교체를 주장했을 때와 이명박 정권 시절의 정권 교체를 주장했을 때의 국민 반응이 왜 달랐는가? 결국 평가해보자면 2008년 총선 이후에 우리 민주당과 또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그 당시 시대정신, 시적 과제를 재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수권 세력으로서 면모를 일신했어야 됐다. 그것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역사적 반성을 해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만 이 87년부터 선명 유일야당 시절 이후의 야권의 분화 이후에 수없이 많은 야당이 창당을 하고 또 재창당을 하고 합당을 했습니다만 이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면서 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오히려 약화되고 리더십도 불안정해졌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당 통합이 정당을 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을 약화시킨 아이러니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486 정치인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 개혁을 목표로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오히려 정당 정치 개혁의 좌표가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0년 이후 목표로 내걸었던 정권 교체의 비전이 반이명박 정권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2012년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3대 노선을 정립했습니다만 이미 선거 시기로 접어들면서 이 3대 좌표가 선거용 구호로 받아들여지지 정말로 이 민주당이 가려고 했던 국민적 생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수권적 목표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권 세력으로서 면모를 보이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좌표의 상실이라는 것은 결국 눈앞에 놓여진 길을 열심히 걷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제시하고 그 목표점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역사적 교훈을 새겨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소위 486이라고 불려진 정치인들은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에 젊은 피로 불렸습니다. 기존 정치권의 변화를 위해서는 젊은 피를 수혈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10대 총선에는 탄핵에 분노한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진출했습니다. 20여 명 이상의 486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시대의 화두인 시절에도 이 그룹은 정치혁신에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80년대 민주화란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저 사람들이라면 뭔가 기성정치와 다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기대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기존 정치와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기울인 데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배웠고 또 기존의 관행을 혁파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너무 튀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도 했고 집단 전체의 변화에 기여하는 내부적 기여라고 하는 담론에 많이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에서는 486이 패거리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당박 시민사회는 과연 너희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대로 뭉쳐봤냐, 무슨 성과를 만들어냈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또 지도부를 맡은 선배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486 정치인들을 당직에 임명했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당권파로 분류되기도 하고 무슨 개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헌신하고 도와야 한다는 논리로 활동했지만 그러다 보니 내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보다 당시 주류 집단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변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진보행동 만들고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결국 2007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목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뛰면서 우리는 독자적인 비전과 아젠다 설정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486 정치인들의 장점이 사실은 집단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집단적 실천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이런저런 당내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지만 특정한 아젠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것을 집단적인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축적해내는 활동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장파도 아니고 당 주류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독자적인 색깔과 브랜드를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 개개인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집단으로 보면 그러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또 이러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를 당에 투영하는 소통과 통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의 기대는 줄어들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 최근에 총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상당수는 실무 책임을 맡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더 책임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제일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고백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책임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진정한 책임은 진정한 반성 위에 서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다시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가 수권정당 민주당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민주당은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대선 평가로부터 교훈입니다. 정권 교체는 짧은 기간에 몇 가지 이벤트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준비해서 정권 교체하겠다, 수권 세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정체성 논쟁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의 진보적 정책을 차용해서 당선되었는데 민주당이 진보적인 가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평가는 모순입니다. 진보적 가치에는 동의하는데 그것을 더 잘할 사람, 더 잘할 집단이 박근혜 후보고 새누리당이라고 판단한 국민의 의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수권정당 민주당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진보적 지향성을 견지하면서 국민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 능력을 진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직한 수권 세력으로 비춰질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혁신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혁신안은 난무했습니다. 혁신안이 없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의 실천이 빈약했습니다. 위기만 닥쳐오면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한 번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능을 변화시키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민주당의 진정한 한골탈퇴,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 변하고 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느꼈을 때 희망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식 의원이 발제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혁신이냐 통합이냐, 이 무의미한 논쟁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당의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외부 세력의 힘을 빌리고 결과 정당의 정당적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혁신의 앞장서는 그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배 정치인에게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국민들에게 피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혁신하려면 계파 정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토론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은 계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먼저 486 진보행동부터 해체하겠다. 우리가 계파냐 정파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486이라고 하는 과거 인연으로 모임을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노선과 정책 중심으로 색깔 있는 생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해체로 당내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와의 인연을 매개로 한 계파 대신 노선과 가치, 정책으로 묶인 의견 집단, 정파를 형성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의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정당은 무리를 지어서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임이 있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나 현재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 모임들은 생산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친노 진영에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친노는 조직이 아니니 계파가 아니라는 변명은 궁색합니다. 조직이 아니고 계파가 아닌데 어떻게 선거 때마다 당 대표를 만들어냅니까? 또 친노에게서 당권만 획득하면 그것이 곧 민주당 혁신이라는 그러한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빈약합니다. 당권 획득이 곧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계파를 해체하고 정책과 노선으로 묶인 새로운 정파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우리 정당을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의 관계망을 변화시켜서 생산적인 정당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입니다. 김기식 의원도 강조했습니다만 정당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은 기득권층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의 가장 소외된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당은 대표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은 민주당을 찍지 않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성과 대변자로서의 정당 기능을 회복해야만 정당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시민단체 학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젠다를 정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상임위와 상관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민주당, 그런 정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총선 대선의 패배를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서 정당의 아젠다와 강령, 담론을 정립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수권정당 민주당은 이를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국적, 전계층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의 지역위원회 구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물려준 60, 70대 당원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전국민적 대중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86 진보행동은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해체하고 민주당의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수권의 희망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